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오시거나 이사를 오실 생각이신가요? 미국에서 다른 주에서 이주를 오시는 분이라면 대충 미국 물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는 분이라면 아마 아무런 개념이 안 서실 거예요. 저는 15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는데요. 직장을 통해서 온 이민 1세대입니다. 저는 그 당시 싱글이었고 15년 전에 이미 연봉이 10만 불 넘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싱글이시라면 연봉 10만 불 넘으면 편하게 사십니다. 저금도 좀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부동산 에이전트이다 보니 주변에 문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4인 가족이 많고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으시거나 한국에서 이민 들어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이 남가주 지역에서 학군이 괜찮고 중산층 이상인 4인 가족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딱 제 가족인데요. 그래서 제 생활비를 여기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주에서 12만 불, 13만 불 연봉을 받는다고 쳐도 텍스 다 뗄 거 떼고 정작 집으로 가지고 오는 돈은 한 달에 7천 불 정도 됩니다. 연봉을 1년에 15만 불 받는다고 쳐도 이것도 세금 뗄 거 다 떼고 정작 집으로 가지고 오는 돈은 8천 불 정도 돼요. 그럼 이 남가주 지역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에 7,000불, 8,000불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 생활비를 그냥 그대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지출이 집세인데요. 저희는 지금 땅을 사서 저희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서 현재 렌트하고 있습니다. 3bedroom 하우스 렌트 비용이 3,100불이고요. 참고로 이 비용은 아주 싼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 파웨이 학구는 3bedroom 하우스가 보통 4,500불에서 5,500불 정도 합니다. 저희가 운 좋게 렌트를 아주 싸게 구한 거고요. LA 지역이나 샌디에고 지역에서 학군이 별로 필요 없는 지역에 2bedroom 아파트가 한 달에 2,500불에서 2,800불 선이에요. 4인 가족이고 애들이 있어 마당도 있으면 좋겠고 학군도 생각하신다면 3bedroom 하우스는 한 달에 4,500불에서 5,5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주거 비용으로 한 달에 3,100불이고요. 차가 2대 있는데 하나는 페이오프가 됐고 다른 하나는 새 차라서 한 달 페이먼트가 1,000불이에요. 애들이 8살, 5살인데요. 8살짜리 애는 공립학교를 다니니 따로 학비는 들지 않는데요. 학교가 오후 1시에 끝나니 애프터스쿨을 가요. 엄마가 일을 하지 않으면 1시 반에 애를 픽업해서 집에 데리고 오면 되는데요. 저는 일을 하다 보니 애프터스쿨에서 애를 픽업해서 6시까지 돌봐줘요. 그게 한 달에 750불이고요. 둘째는 프리스쿨을 가는데 한 달에 2,400불 내는 사리 프리스쿨을 다니다가 돈을 좀 아껴보려고 한 달에 1,500불 하는 프리스쿨로 옮겼어요. 그리고 큰애는 피아노나 태권도, 테니스 아무런 다른 액티비티를 안 해요. 가외 활동을 안 해요. 둘째가 피아노 배운다고 한 달에 165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식비인데요. 한 달에 2,000불 정도 들어요. 저희가 장은 주로 코스코에서 보는데 이 비용은 휴지나 비누, 빨래 가루, 치약, 칫솔 등등 생필품 가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달 외식비는 보통 7, 800불 들어가고요. 외식비가 무슨 한 달에 7, 800불인가 생각하시겠지만 4인 가족이 순두부 집에 가서 순두부 하나씩만 시켜 먹어도 100불이 나와요. 요즘에 LA 지역의 웬만한 식당에 메뉴가 17불, 18불 합니다. 아주 고급 음식도 아니고 순두부, 해장국, 콩나물 국밥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텍스 내고 팁 내고 하면 4인 가족이 아주 조촐하게 먹었는데도 100불 정도 나와요. 그 다음 차 2대에 들어가는 가스 비용이 한 달에 600불 정도 나오고요. 차 2대 보험료가 한 달에 135불, 전화 비용 2대가 215불 돼요. 이 전화 비용은 전화 기계값 할부금도 포함된 가격입니다.
물세가 한 달에 200불 정도 나오고요. 전기세랑 가스 비용이 한 달에 140불 정도 나와요. 샌디에고는 전기세랑 가스비가 같은 비례에 나오는데요. 여름에 에어 컨디셔닝을 좀 쓰면 300불 이상 나오고요. 겨울에 또 가스 히터를 틀면 또 한 300불 이상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는 140불로 잡아봤습니다. 인터넷은 한 달에 72불. 인터넷은 한 달에 49불 내는 프로모션을 하다가 1년이 끝나니까 한 달에 72불로 오르더라고요. 그 밖에 한 달에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넷플릭스가 15불, 유튜브 14불, 그리고 기타 쇼핑 비용이 한 달에 800불에서 1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기타 쇼핑 비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옷이랑 신발은 좀 사야죠. 애들이 8살, 5살이다 보니 해마다 쑥쑥 잘 커요. 옷도 대부분 아는 친구들 옷을 얻어서 입혀요. 8살 첫 애가 딸인데 벌써부터 아무 옷이나 안 입으려고 해요. 얼마나 패션에 신경을 쓰는지 제 옷은 안 사 입더라도 애들 옷이나 신발은 사줍니다. 그리고 또 그 기타 비용에는 스승의 날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무슨 행사 있을 때 선생님 선물, 애들 친구 생일에 초대되어 갔을 때 친구들 선물, 그리고 학교 행사 있을 때 도네이션 하는 비용,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차 유지비, 예를 들어서 오일 체인지를 한다던가 그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레고랜드, 시월드, 세사미 플레이스, 동물원, 애들 데리고 놀러 갈 만한 데가 아주 많아요. 이런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는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는데 1806불이 듭니다. 저희 4인 가족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800불 정도 드는데 이건 다른 4인 가족들에 비해서 적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방 월세 자체가 다른 집들에 비해 1000불 정도 싼 편이고요. 메디컬 인슈런스도 남편 직장에서 해줘서 저희가 내는 돈이 한 달에 1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직장에서 이 정도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면 4인 가족이 내야 하는 메디컬 인슈런스가 2000불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아들내미가 놀다가 넘어져서 여기 눈 사이가 찢어져서 피가 엄청 나서 응급실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애가 여기서 피가 엄청 나는데도 응급실에서 5시간을 기다렸고요. 여기 눈 사이 세반을 꼬매는데 5,000불 냈어요. 그 당시 저희 의료보험이 안 좋아서 의료보험 커버가 안 돼서 생돈 5,000불 냈어요. 애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돈을 미리 저금을 해놓지 않는다면 이런 비용은 그냥 크레딧 카드를 긁는 거예요. 애들 스프링 브레이크나 썸머 브레이크 때 가족 여행을 가거나 서머 캠프 보내는 비용은 여기 포함도 안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혼자 외벌이 해서는 4인 가족이 좀 편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혼자 벌어서 세금 뗄 거 다 떼고 집으로 가지고 오는 돈이 15,000불 정도 되려면 1년 연봉이 25만 불 정도 돼야 해요. 혼자서 연봉 25만 불 이상을 버시거나 아니면 부부가 합한 연봉이 25만 불 이상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드시겠죠. 도대체 남가주에서는 얼마를 벌어야 4인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까? 솔직히 학군 좋은 동네는 3베드룸 하우스가 1밀리언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1밀리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밀리언짜리 집을 20% 다운 페이먼트 하시고 80만 불 론을 받아서 사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달에 내는 원금, 이자, 재산세, 보험금이 총 7,500불 정도 됩니다. 이건 제가 이자율을 7%로 계산했어요. 한 달에 나가는 모든 익스펜스와 한 달에 빚을 갚아 나가는 비용을 다 합해서 2.2배 버셔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 달 모기지 비용,
재산세, 보험금을 다 합한 7,500불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페이먼트가 1,000불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스튜던트 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500불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한 달에 1,000불씩 갚아 나간다고 봤을 때 1,000불 비용과 그리고 양육비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아니면 또 다른 빚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달에 그 빚을 갚아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더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여기에 적은 거를 다 해봤을 때 한 달에 11,000불이 나왔고요. 이 11,000불을 곱하기 2.2배 해봤을 때 24,200불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4,200불을 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W2 월급을 받으시는 분은 이 인컴이 그로스 인컴이면 되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인컴이 넷 인컴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군 좋은 동네에 가족 중심으로 살만한 집은 일단 1밀리언이 넘고요. 한 달 페이먼트를 좀 줄이시려면 다운 페이먼트를 한 50% 정도 많이 하시던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제 생활비를 다 공개해 가면서 도대체 남가주에서 집을 사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냐를 얘기해 봤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비싼 남가주에서 살아요? 그냥 좀 더 싼 주로 아니면 좀 더 싼 도시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싸도 그냥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항상 재밌는 액티비티가 많고요. 일단 1년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셔널 파크가 이쪽 캘리포니아나 서부 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이킹이나 캠핑을 좋아하고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좋아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서든 캘리포니아만 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다른 도시는 한 1년 살면 심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이민 1세대이고 한국의 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보니 한국 커뮤니티가 큰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고 싶은 걸 무시 못합니다. 아웃도어 액티비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돌이 집순이이시고 백인 문화에도 완전히 흡수돼서 외로움 안 타고 잘 사실 수 있으면 다른 주나 다른 작은 도시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질문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